그래서 특례를 등기법상 성임으로 이걸 깨부시자 라는 의미로 이제 제일 첫 번째 합리화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합리화가 뭐죠? 합리화?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나? 합리화. 예. 국어책에 나온 합리화 말고. 우리가 90년대 초중반에 국가 정책상 광업이 하얀길에 접어드니 공고로 폐광해라.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광업이 좀 사양길에 접어 들어갔고 국가에서 그냥 권고를 했어요. 이제 폐광해라. 다만 폐광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니까 너네들한테 폐광 대책비를 줄게. 쉽게 말하면 요거에 대한 위로공조죠. 너네들 문 닫으면 또 근로자들 또 어디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나라 말 잘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줄게. 대책비를 좀 줄게. 그래서 했던 게 합리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90년대 초중반에. 예. 그래서 이때 폐광 대책비를 줬고요. 합리화 사업장에는 폐광 대책비를 줄 때 퇴직 당시에 등기법상 평균임금을 구한 게 있어. 이걸 산정해서 근로자한테 폐광 대책비를 줬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때 당시에 당연히 급여를 얼마 줬던 것도 다 확인이 됐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공개 청구 합리화를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 광업공단에 합리화 자료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아직도 있어. 그리고 합리화 저기 보신 분들 우리 명단이 다 있어. 여기 보면 두꺼운 책에. 그래서 합리화 보셨다고 하면 당연히 합리화 자료 우리가 끊어야 되고 합리화 자료에 보면 사업장, 직종, 재직기간, 평균임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한해서 이 자료를 보고 이때 당시에 평균임금이 퇴직 당시에 정확한 등기법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특례하고 이 임금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걸로 우리가 해달라는 게 합리화 사건이야. 기획사건 중에. 예. 아직도 요 합리화 임금이 있더라도 특례 임금이나 고시 임금으로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공단이 일을 너무 안 해서 우리가 일거리가 많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쉬운 논리인데도 얘네들이 안 찾아봐서. 예. 그래서 이때 평균임금을 등기법상 정확한 평균임금이라 보고 이때 기준으로 우리가 특례랑 계산해서 높은 걸로 해주자. 그게 합리화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일반 산재. 우리가 평임 산정 제외 기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취지가 뭘까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을 만든 취지가? 네,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기간을 따져보면은 임금이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통상적인 것보다. 그래서 근로자 보호에 때문에 이런 재해 기간을 두게 된 거고요. 말 그대로 재해 때문에 요양한 날도
재기간이 맞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년 1월 1일 이때 산재를 당했어. 재해 발생일. 이 사람이 이 사업장이 91년 1월 1일에 폐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92년 1월 1일까지 2년간 요양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 폐업했을 때 퇴직 당시 임금을 찾아야 되는데 요양기간에 휴업급여는 받고 계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법에 따라서. 그렇다면 산재 발생일, 재해 발생일 그 초일의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보고, 이때 임금을 이후에 이 사람이 빵빵년 1월 1일에 진폐 11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때까지 징감 적용해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이게 일반 산재 초일 평균임금 사건이에요. 요양기간 중에 이 사람은 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니 요때도 재해기간, 폐업했을 때부터 직업병 진단일까지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이 통째로 다 제외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초일임금을 기준으로 직업병 진단일까지 징감 적용해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합리화 사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또 합리화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합리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도 될까? 산정을 해도 될까요? 비교를 해봐야지. 응. 평균임 나올 수도 있지, 당연히. 예.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충돌하는 경우들이. 보통 폐업 이전에 산재 때문에 1, 2년 요양하다가 중간에 폐업이 되고 그 이후까지 요양하다 종결되신 분들이 꽤 많아. 예.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이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은 돼 있기 때문에 해고를 시키면 안 되잖아, 산재 기간 동안. 합리화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퇴직 당시 임금도 확인할 수 있어. 그런 경우에 이 초일 임금도 있고 합리화 때 퇴직 당시 평균 임금권 확인도 되잖아. 그럼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요? 네? 더 높은 거? 네, 결론은 맞아요. 더 높은 걸. 근데 이 일반 산재 초일 평균 임금권만 생각했을 때는 이 폐업 당시, 이 퇴직 당시에 내 임금도 계산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이때는 산정 제외 기간이기 때문에. 다만 공단도 인정을 했던 게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을 둔 이유가 뭐냐. 다시 취지로 돌아갑시다. 근로자한테 불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제외 기간을 뒀는데 만약에 합리화 때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이 일반 산재 초일 임금보다 더 높다고 하면 이걸로 주는 것도 무리수가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취지에 맞춰봤을 때. 이게 요양기간 중에 임금 산정한 거라 낮아질까봐 우리가 이걸 들먹거렸던 것 뿐이지, 이게 오히려 더 높다고 하면 이걸로도 줘도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임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둘 중에 비교해서 높은 걸로 가는 거죠. 예. 이해 가나요? 김동훈 씨?
네, 예. 요양 중에 그 합리화의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이 더 높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네. 합리화 네. 요양 중인 분이 네. 합리화 그 퇴직 당시에 평균 임금이 더 높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때 당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던 시기야. 이 90년대, 80년대 이때는. 예.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인제 듣고 흘리세요, 헷갈리니까. 이 합리화 때 폐강대책비 사업장에서 많이 받으려고 근로자 임금을 뻥튀기 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고를 해 버리면 내가 그 사업장에 임금을 더, 그러니까 보상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근로자하고 이렇게 해 갖고 임금 이파이 튀어서 보상 많이 받고 노나 먹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다니지도 않았는데 합리화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은 요때 당시에 임금이 더 높은 경우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시대상을 보면. 네. 그래서 일반 산재 초일 임금이 있고 요양 중에 퇴직하신 분이라고 쳐도 혹시라도 퇴직 당시 평균 임금과 합리화 자료 등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둘 중에 높은 걸 적용해 달라고 하면 인정이 됩니다. 예. 오케이.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1번 합리화 사건, 일반 산재 2번 일반 산재 이 사건 아직도 평균 임금 정정할 때 많이 적용을 해요. 아직도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예. 평균 임금 사건이 다시 얘기하지만 뭘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획 사건이 나왔다고 했죠. 그렇죠. 특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근기법에 비슷한 임금을 계속 찾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1번하고 2번은 정확한 근기법상 임금이라고 보는 거고요. 3번도 마찬가지긴 해요. 대한석탄공사에 속한 탄광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4개인가 밖에 없을 거야, 지금 남아있는 게. 근데 또 강원도의 도계광업소는 지금 폐광을 하고 있고, 폐광 수순을 밟고 있고, 대한석탄공사에서 근무했던, 대한석탄공사 관련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지금은 뭐 화순도 있고 하지만 예전엔 더 많았죠. 이런 데는 원주에 대한석탄공사 본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요. 이게 있으면 당연히 이때 당시에 정확한 평균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대한석탄공사 무슨 광업소 다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하고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기록 카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봐요. 예. 인사기록 카드는 거의 100%다 있어요. 임금 자료는 좀 없는 경우들 많은데 인사기록 카드는 정확하게 다 있어서 83년부터 소득금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다녔었더라도 대한석탄공사 출신의 인사기록 카드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임금 자료도 웬만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근기법상 임금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이고, 네 번째가 우리 임금구조 통하고 매통. 매통을 보는 이유는 우리 특례 구하려고 결국 임통하고 특례하고 비교해서 높은 놈으로 가자. 이게 대단원의 모든 평균임금 사건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돼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평균임금 정정하기가. 제가 아까처럼 얘기를 못 드린 게 특례의 기본 구조는 규모,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았다라는 구조예요. 통계 자료가. 쉽게 말하면 내가 삼성전자에 다녔냐 아니면 저기 뭐 슈퍼에서 내가 알바를 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많고 대기업이면은 더 많이 임금을 받았겠다라고 하고 뭐 작은 데 다녔으면 임금을 덜 받았겠다라고 하는 구조의 자료가 매월 노동 통계 조사 보고서고요. 임금 구조는 근속 연수. 내가 1년을 다녔냐, 10년을 다녔냐, 5년을 다녔냐에 따라서 임금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그게 골자로 자료가 보고서 형태로 나온 게 임금구조 통계조사 보고서예요. 좀 다르죠? 특례랑.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실제로 근속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례 임금을 다 깨트려서 다 더 높아지더라.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임금구조 통계조사 보고서가 이것도 등기법상 임금이라고 보긴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예. 근데 다만 임금구조 통계조사 보고서의 상의 임금을 적용을 하려면 우리가 앞서 합리화 임금이나 석탄공사 임금이나 그 일반산재 임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하고 특례하고만 비교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통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유는 이 임금이 더 정확한 등기법상 임금이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평균 임금 산정 특례 고시 1조부터 4조까지는 요런 임금을 확인해라 라는 취지의 법 조항들이고요. 임통은 5조에 나와 있어요. 임금 전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그게 5조예요. 임금의 총액 전액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그때 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나와 있는 게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5조에 나와 있어요. 5조 중에 1, 2, 3, 4, 5호까지 있는데요. 이 5호의 임금구조 통계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근거 조항이 나옵니다.